네, 안녕하세요. 자업중량입니다. 네, 오늘도 한번 펩트론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CHPI 학회 그리고 대차장고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하나씩 이렇게 좀 살펴보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 시황에 대해서 한번 좀 미리 예습하는 느낌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주 제 생각에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다음 주 시장. 일단 삼전 닉스도 일단 좀 견조한 흐름 보여줄 것 같아요. 막 엄청난 상승보다는 한 1% 혹은 뭐 3% 요 정도 선에서 이렇게 쭉 우상향할 것 같거든요. 삼전 닉스 좀 괜찮을 것 같고, 요렇게 좀 변동폭이 좀 적어야 좀 다른 섹터한테도 좀 유리한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좀 '다음 주 시장 좀 괜찮을 것 같다.' 물론 뭐 유가, 금리 이슈 좀 남아 있긴 한데 저는 이게 좀 과대평가됐다고 보거든요. 사실 뭐 유가, 뭐 인플레이션율 이런 거 보면은 진짜 답이 없어 보이긴 한데, 이게 그 언제나 그런 어떤 한계점 이런 거 도달하면은 어떤 국제적 공조라든지 혹은 정치적 개입이 어 나오거든요. 실제로 지금 일본에서 미국 국채 안 팔게 하려고 막 엔화도 저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갑자기 이란과 화해 무드를 펼치면서 유가를 어떻게든 좀 누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뭐 코인도 클래리티법 통과시켜 가지고 어떻게든 단기 국채 발행 늘리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재무부의 바이백을 통해서 또 장기채 금리 누르려고 하고, 이게 어떻게든 좀 조치를 취하거든요. 이게 사실 금리가 튀어 버리면 이게 트럼프 입장에서는 모든 계획이 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AI 생산성으로 이 부채랑 또 부채를 녹이고, 또 패권 싸움에서 지면 안 돼 가지고 어쨌든 AI 생산성 사이클은 계속 돌아갈 거라서, 그래서 어쨌든 그 생산성 사이클의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어떻게든 좀 누를 것 같아요. 특히 또 중간 선거가 지금 남아 있어 가지고 어떻게든 지금 막아낼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부러지면 미국의 계획도 끝이다. 그러니까 이 AI 생산성 사이클로 GDP를 이렇게 밀어붙여서 부채를 녹이고, 그리고 중국과의 패권 다툼에서 좀 어 밀리지 않게 하는 그런 어떤 계획들.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정치적 개입이라든가 국제 공조가 좀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유가는 좀 이 정도 수준에서 좀 상향 안정화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아 그리고 또 이게 또 좀 재밌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요 오른쪽에 보시면, 요 오른쪽에 내려가고 있는 게 반도체 ETF고, 올라가고 있는 게 헬스케어 ETF거든요. 그래서 요게 좀 역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때까지 한 번도 상관관계 이렇게가 없었는데, 최근에 AI가 빠지면서 이렇게 바이오가 올라오고 있더라. 그런 뉴스인데, 사실 뭐 국장은 상관없죠. 국장은 오히려 좀 삼전닉스가 약간은 좀 횡보하거나 약간 좀 네, 횡보하거나 약간 좀뭐 변동성이 적은 게 저는 이게 다른 섹터한테 좀 유리한 것 같더라고요. 막 너무 오르거나 너무 내려 버리면 오히려 그냥 다른 섹터까지 그냥 다 죽어버리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이거는 어쨌든 미장만의 어떤 특이한 케이스 같고, 제 생각에는 국장은 그냥 어 삼전 닉스가 변동폭이 좀 적은 게 좀 유리하지 않나. 어 그와 별개로 저는 일단 코스닥은 일단 막 바이오 가자 이런 장세는 이제 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없을 거고, 박스권에서 그냥 개별 드립을 좀 노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한두 달 전과 달리 호재가 있으면은 적극 반영해 주는 구간이고, 또 아직 유동성이 지금 살아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호재가 있으면 언제든지 시장은 올려줄 준비가 돼 있다. 오히려 펩트론 본기약이 나오면은 펩트론이 좀 다른 바이오를 약간 좀 끌고 가지 않을까. 네. 일시적으로 좀 그러지 않을까 싶고, 그 이후에는 그냥 펩트론이 개별 드립을 그냥 개별로 이렇게 쭉쭉 치고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포인트는 뭐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특허, 뭐 중축 변경 허가 정도 이렇게 나오면은 그래도 좀 주가가 반등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런 기대감 때문에 금요일 날 다른 바이오주들 하락에도 불구하고
좀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던 펩트론이었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대차장고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해 볼 거예요. 이게 사실 주식을 많이 한 분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시겠지만 지금 안 한 주식을 안 하시는 분도 좀 많으니까 제가 좀 잠시만 이 기초 설명 좀 드릴게요. 이게 대차잔고 뭐 공매도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대차잔고는 총알을 장전해 놓는 거고 이 공매도는 총알을 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대차잔고는 다시 설명드릴게요. 주식을 일단 빌려 놓기, 빌려 놓기 그리고 공매도는 그 빌려 놓은 주식을 파는 거 요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공매도 뭐 "공매도 오늘 너무 많이 쳤다." 이렇게 뭐 얘기하는 거는 다 이 대차장고에서 나온 그 주식들을 이 시장에 던지는 거를 공매도라고 하고 요 대차잔고는 이 미리 빌려 놓는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미리 빌려 놓은 어떤 주식을 시장에 매도를 하면 그게 공매도 잔고로 이렇게 잡히는 거고 대차잔고는 그 주식을 미리 빌려 놓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350만 주예요 대략. 한 348만 주인데 약 350만 주거든요. 그래서 다시 총알을 장전했더라. 그전에는 330만 이었는데 다시 이렇게 대 대차장고를 늘리면서 총알을 다시 장전했더라. 보통 이런 흐름이면은 한 며칠간 계속 공매도가 나왔었거든요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 대차장고는 근래 지금 금요일 날 지금 이렇게 탁 장전을 마친 모습이라서 아마 다음 주 좀 공매가 좀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전쟁을 준비하라." 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래서 지금 공매도들도 다시 한번 추가적인 어떤 공격을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제가 이런 수급 얘기는 사실 좀 자제하는 편인데 이제 펩트론 하면서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실제로 공매도가 좀 극심하긴 해서. 제가 왜냐하면은 다른 주식들 보면은 막 자기네들 회사들이 막 펀더멘털이 막 무너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방어 논리를 막 펼쳐요. "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식이 떨어지는 이유는 다 공매 세력 때문입니다." 뭐 "누구누구 세력의 음모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방어 논리를 펼치는 경우가 많은데 그냥 그 회사들은 막상 보면은 공매도 별거 없거든요. 근데 펩트로는 실제로 공매를 좀 많이 치고 있습니다. 많이 치고 있어 가지고 실제로 지금 좀 투심이 악화된 상황에서 지금 아직도 코스닥 거래량이 아직 많이 안 올라왔거든요. 이렇게 투심이 좀 악화된 상황에서 공매도 이런 것들이 되게 좀 호가를 금방금방 이렇게 털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공매 치는 게 좀 상당히 좀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하지만 이걸 막아낼 수만 있다면 저는 본계약 이후 엄청난 상승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2% 가이면은 나중에 +4%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정고점이 뭐 40만 원이었죠. 뭐 정고점에서 +4%가 되는 이런 어 지금 -2%가 지금 나중에 한 40만 원, 50만 원에서 +4%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괴롭지만 이거를 방어해낼 수만 있으면 이거 장작에 불과하다. 그래서 대자장고가 지금 이렇게 많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마음의 준비를 좀 하는 해야 되지 않을까? 아주 쉽습니다. 제가 너무 겁을 드렸나요? 네 어쨌든 지금 대차장고를 좀 많이 좀 늘린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새로운 소식이죠. 요거는 그 CPHI라고 약간 학회도 아니고 어떤 그 산업 어떤 박람회 포럼 같은 거거든요. 또 BD 같은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좀 뭐 학회니 뭐 어디 뭐 바이오 USA니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김에 제가 좀 정리를 한번 해 드릴게요. 크게 보통 이런 거는 이벤트는 두 개로 나뉘어요. 학회냐 아니면 BD 포럼이냐. 그래서 학회는 뭐 우리가 예를 들면 제일 많이 듣는 AACR 4 월이죠. 또 ASCO 5 월이죠. ESMO는 뭐 여러 월이 있는데 보통 10 월. 그리고 그 비만 당뇨계의 어떤 최대 명망 학회인 ADA 이건 6 월에 우리가 그 펩트론이 발표했었죠, 휴먼 데이터. PT403 휴먼 데이터를 발표한 ADA. 그래서 AACR은 종양학 최대 학회고 여기서 펩트론은 IEP 플랫폼에 대해서 발표했었죠. 시장은 관심이 없지만. 그래서 크게 학회가 있습니다. 학회는 순수 어떤
내 우리 회사의 어떤 연구 성과를 이렇게 발표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학회가 있다. 근데 다른 한 면에서는 요렇게 비즈니스 어떤 미팅 그리고 산업 박람회적 성격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익숙한 게 뭐 있냐면은 2월 달에 하는 JP 모간 뭐 헬스케어 그게 있고 그리고 6월 달에 열리는 바이오 USA 혹은 바이오 인터내셔널 요게 사실 제일 큽니다, 6월 달에 하는 거. 여기서 딜 관련 논의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또 지금 열리는 CPHI가 있고 그리고 뭐 10월 달에 열리는 PODD가 있는데 요거는 좀 특수한 성격이에요. CPHI 같은 경우는 좀 제조, CDMO, API, 원료 이런 쪽에서 약간 박람회 그리고 PODD는 drug delivery 그러니깐 뭐 SC 제형으로 만든다거나 혹은 뭐 장기 지속형으로 만든다거나 뭐 그런 것들 전달체 뭐 그런 것들 특화된 어떤 산업 포럼이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펩트로는 CPHI 바이오 USA는 당연히 참석했고요. 다들 알고 계시죠? 박대련 생산 총괄 상무님이 참석하신 이 바이오 USA. 그래서 저는 여기서 뭔가 릴리와의 어떤 최종 담판이 있었지 않나. 여기서 어떤 제2 공장에 대한 어떤 캐파 확정이라든가 그리고 또 뭐 임상용 물량 공급 계약이라든가 또 상업용 물량이라든가 뭐 앵커 플랜트에 대한 어떤 캐파라든가 여기서 다 확정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뭔가 '아 오케이. 여기서 캐파 확정. 여기서 뭔가 딜이 좀 상당히 좀 진전이 많이 됐고 여기서부터 뭔가 계약서 작성에 슬 들어가지 않았나 싶고 저는 지금 계약서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저는 지금 뇌피셜로 좀 유추 중이거든요. 그리고 CPHI는 이번에 열리는 10월 6일 10월 8일 뭐 이번이 아니네요. 한 달 뒤네요. 어쨌든 이때 열리는 CPHI는 CDMO 제조 이쪽에 서 제 생각에 나중에 후수를 하겠습니다. 요거는 후수라고 PODD 요것도 10월 말에 열리거든요. 요게 좀 흥미롭습니다. 요거는 제가 따로 라이브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학 어떤 바이오 이벤트가 총 두 가지로 나뉜다. 학회 그리고 BD 포럼. 그리고 이번에 제가 말씀드릴 CPHI는 어떤 BD 포럼이다. 학회가 아니라 이렇게 어떤 회사 대 회사로 미팅해 가지고 어떤 뭐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어떤 논의라든가 "우리 기술 이렇습니다."라는 어떤 홍보 요런 어떤 좀 박람회적 성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CPHI 학회는 뭐 하는 곳이냐? What is CPHI 밀란? 이게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이게 ADA 이거는 학회, 미국 당뇨 학회고 여기서 PD403 휴먼 데이터 발표했죠. 그리고 JP 모건이나 바이오 USA는 세계 최대 규모 BD 포럼이다. 그리고 CPHI는 제조 관련, CDMO 관련 원료, API 관련해서 어떤 어 비즈니스 딜이 이루어지는 그런 어 포럼이고 PODD는 드럭 딜리버리 특화된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딱 나오죠. 잠시만요. 좀 굵기를 얇게 해야 되겠네요. 굵기를 한 요 정도 요 정도 오케이. 어 CPHM 밀란 is the world's largest 가장 큰 pharmaceutical ingredients and technology exhibition 그러니까 ingredient 재료 뭐 요런 뜻이죠. 재료 관련 어떤 박람회다 exhibition 재료 관련 기술 박람회다. 그래서 뭐 62,000 professionals 그리고 어 이 2,400 개의 어떤 exhibitors 그러니까 참석자 참석 회사 그 그 from across the entire 이게 너무 얇아서 안 보이네. across the entire pharma supply chain 그러니까 어떤 제조 관련해서 그런 supply chain에 있는 회사들이 이렇게 참석을 한다. 뭐 고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장 규모가 크다. 요 그 supply chain 그러니까 제조 관련 어떤 제약회사 관련 어떤 BD 포럼 중에서는 가장 크다. 요런 거를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1 년에 좀 여러 번 열리거든요. 이게 지역별로 뭐 6월 달에는 차이나 뭐 8월 달에는 뭐 한국 지금 뭐 10월 달에는 유럽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1 년에 여러 번 열리는데 그중에서 중요도나 핵심이 되는 곳은 단연 이게 너무
작네. 이렇게 해야 좀 보이네. 중요도나 핵심이 되는 곳은 유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단적으로 CPHI 밀란, 그러니까 이번 유럽 CPHI는 밀란에서 열려요. 참석자가 62,000명, 그리고 2,900개 사. 반면 그 CPHI 코리아에서는 뭐 12,000명, 420개 사. 차이가 좀 많이 나죠. 근데 이게 그 CPHI 차이나는 요거보다 숫자가 좀 더 많아요. 숫자가 좀 더 많은데 대부분 다 내국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다 중국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중요도나 어떤 핵심이 되는 어떤 네트워킹 포럼은 단연 아직까지 CPHI 밀란이, 그러니까 CPHI 유럽이 가장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펩트론이 여기에 참석을 한다는 게 핵심이죠. 그래서 지난 6 월인가요? 그때 차이나 여기에 참석했는데 이때는 좀 아시아 네트워킹의 어떤 성격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유럽에서 열리는 그런 CPHI 미팅이라서 좀 글로벌적인, 좀 그렇고, 그리고 중요도나 핵심이 좀 더 핵심이 되는 곳이라서 좀 더 의미가 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참석 기업만 딱 봐도 그 일반 바이오텍은 거의 없거든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뭐 보로노이, 뭐 리가켄 바이오, 뭐 또 어디 있죠? 뭐 큐리언트, 뭐 지아 이노베이션, 오름 테라퓨틱스, 뭐 앱클론 이런 데는 안 옵니다. 우리가 아는 뭐 바이오텍은 안 와요. 뭐 메지온 뭐 이런 데 안 옵니다. 그리고 알테오젠도 안 오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 펩토론이랑 좀 비슷한 드러그 딜리버리 회사 같은 뭐 인벤티지랩이라든가 G2G 바이오도 여기 안 와요. 여기 안 오고, 뭐 일단 우리가 아는 CDMO 회사는 다 옵니다. 국내. 셀트리온 오고, 삼바 오고, 롯데 바이오로직스,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아미노로직스, 그냥 로직스 붙은 애들은 다 옵니다. 다 오고, 그리고 우리 월 1회 제형 API를 생산 중인 SK팜테코도 단연 오고, 심지어 SK팜테코는 좀 공식 스폰서로 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좀 원료, 제조 요런 회사들 위주로 좀 많이 참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이시죠? SK팜테코는 글로벌 CDMO 역량을 이번 밀라노 박람회에서 선보일 것이다. 우리 팀은 소분자, 펩타이드, 그리고 바이러스 벡터, 이게 탄력적인 글로벌 공급망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눌 준비가 되어 있어. 그래서 그냥 자기네들의 어떤 비즈니스를 지금 홍보하는 그런 자리예요. 그리고 홍보를 하고 뭐 또 다른 회사랑 필요하다면 뭐 1대1 미팅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자리다. 그리고 참석하는 회사들은 일반 바이오텍이 아니고 다 제조 관련 혹은 뭐 원료 관련, API 관련. 근데 여기에 펩트론이 참석을 했더라. 그거만 봐도 사실 좀 펩트론이 어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좀 CDMO 성격이 있어요. CDMO 성격이 있고, 또 요런 부분은 나중에 또 같이 나중에 릴리와의 어떤 이렇 딜이 딜이 나왔을 때 이런 부분은 시장이 아마 또 새롭게 볼 거예요. 지금은 시장이 아무도 주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뭐 릴리 펩트론 뭐 기술 이전 요것만 지금 집중하고 있지, 펩트론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강점인 뭐 어떤 CDMO라든가 혹은 다른 플랫폼이라든가 혹은 뭐 노보디스크와의 어떤 추가 딜이라든가 이런 건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좀 관심을 가지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CDMO적 성격이 있고, 펩트론이 어떤 제조 관련, 그러니까 이 펩트론과 장기 지속형 딜을 맺으면은 다른 CDMO가 아니라 펩트론을 통해서 이렇게 제품화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좀 CDMO적 성격이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요런 학회를 참석하는 것만 봐도 좀 CDMO적 성격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거는 그러니까 다른 바이오텍과 달리 단순한 기술력뿐만 아니라 어떤 제조 관련 매출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야 이 기술 가지고 이거 좀 만들어 줘." 하면은 다른 CDMO, 뭐 예를 들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한테 넘겼는데, 이거는 펩트론이 기술을 넘기고 펩트론이 그 기술을 제조를 한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어 이번 학회를 통해서 또 그런 CDMO적 성격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그럼 뭐 할까?'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은 사실 여기는 좀 릴리랑은 좀 저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적으로는 릴리와의 계약서 마무리 단계고, 실제로 어떤 최 대표님이 그 신한 포럼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지금 그쪽에 어떤 답변만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서 계약서 마무리 단계라는 걸 어떤 좀 시사하는 그런 말씀도 하셨고, 실제로 지금
연구 계약이 거의 끝나가는 단계잖아요. 네, 실제로 저는 계약서 마무리 단계로 유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릴리랑 뭐 1대1 만나서 뭐 단판을 짓겠다 이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바이오 USA에서 이미 단판을 지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릴리랑은 뭐 아닌 것 같다. 대신 저는 루프원 파트너십인 것 같아요, 루프원. 예, 그러니까 1 개월 관련해서 뭐 다른 뭐 미국이라든가 그 일본 가려면은 거기서 또 임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파트너십을 파트너사를 좀 구하는 게 유리할 텐데, 그런 파트너사를 구하거나 혹은 이런 이미 지금 바로 유통할 수 있는 중남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쪽 로컬에 있는 그런 판매망, 판매 회사들이랑 어떤 좀 논의를 해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루프원 파트너십일 것 같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이게 오른쪽이 그 CPHI 차이나 6월 달에 열린 CPHI 차이나 어떤 그 팩트론이 올린 SNS, 이 링크드인 그 메시지인데요. 거기서 보면은 딱 두 개를 홍보합니다. 루프원 그리고 스마트 대포. 그러니까 스마트 대포의 플랫폼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그리고 루프원에 대해서 홍보를 해요. 그래서 루프원 관련해서는 지금 ongoing partnership discussions across global market. 그러니까 글로벌 마켓에 대한 어떤 그런 파트너십이 지금 파트너십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스마트 대포, 장기 지속형 스마트 대포 플랫폼에 대해서는 오픈 for co-development 파트너십, 그러니까 공동 연구 개발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열려 있다. 너희가 뭐 어떤 너희 그러니까 타사 너희가 들고 있는 펩타이드 우리가 스마트 대포로 장기 숙형 만들어 줄게. 한번 같이 파트너십 한번 맺어 보자. 그래서 너희가 원하면 1대1 미팅 들어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CPHI 상하이에서 루프원이랑 스마트 대포를 이렇게 홍보했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뭐 릴리, 뭐 PT403, PT404 이런 얘기 없고 그냥 루프원 파트너십 혹은 스마트 대포 플랫폼 이런 식으로 홍보를 했다. 그냥 이게 학회 성격과도 맞죠. 학회가 CPHI, 뭐 CDMO, 제조, 뭐 원료 이런 쪽이라서 사실 PT403, 404 이거는 뭐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여기서 루프원 파트너십과 그리고 타사 펩타이드의 스마트 대포 플랫폼 적용을 논의할 것 같다. 어 그래서 사실 좀 김 빠질 수도 있어요. '에이 뭐 루폰 관심도 없는데.'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릴리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이오 USA에서 단판을 지은 것 같고, 지금 노보와의 어떤 그런 단판이 이제는 또 중요하겠죠. 제 생각에 이거는 10월 PODD 학회에서 많은 진전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이게 아까 전에 제가 서두에서 설명드렸다시피 PODD는 Drug Delivery 특화 BD 포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실제로 많은 장기 지속형 회사들이 참석을 합니다, PODD에. G2G 같은 경우도 참석을 하고, 그리고 다른 장기 지속형 회사들 뭐 나넥사라든지 이런 데도 참석을 하거든요. 근데 펩트론은 참고로 거의 최초로 제가 알기로 최초입니다. 최초로 지금 PODD 학회에 지금 올해 참석한 거거든요. 요것도 되게 의미심장하죠. 이때까지 이 장기 지속형, 이게 그러니까 PODD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장기 지속형 특화 어떤 BD 포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지금 최초로 참석한 거거든요. 이게 되게 좀 의미심장합니다. 그래서 여기 실제로 노보노디스크 혹은 릴라일리 관련한 어떤 사람들이 연사로 참석해 가지고 막 발표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학회 참석해서 펩트론이 실제로 발표도 하거든요. 이번 그 올해 10월 달 열리는 거에서 실제로 발표도 하고, 아직 그 발표 주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발표도 하고, 그리고 또 요게 뭐 학회 이런 게 아니라 비즈니스 딜 그런 논의하는 자리라서 좀 되게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이때까지 계속 참석 안 하다가 올해 딱 참석을 하는 거 보면은 뭔가 노보와의 어떤 그런 링크를 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뭔가 좀 재밌는 일이 좀 펼쳐질 것 같다. 뭐 예를 들어서 1번 뭐 노보 디스커의 어떤 계약 진전 상황, 뭐 혹은 두 번째는 여기서 또 어떤 흥미로운 어떤 발표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발표를 할 건데 어떤 내용으로 과연 발표를 할지, PT403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데이터를 발표할지, 혹은 뭐 우리가 아예 모르는 뭐 PT 뭐 이런 깜짝 발표를 또 할지, 아니면 예전에 한번 발표를 했었던 PTAP 그 피탭 플랫폼 관련해서 발표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10월 PODD 학회 10월 말이거든요. 요것도 살짝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요때 뭔가 좀 재미있는 일들이 펼쳐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학회는 CPHI 학회는 사실
루프 원 그리고 스마트 대포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펼쳐진 자리 같고 드러그 딜리버리 특화 비리 포럼인 PODD 학회에서 네 다음 주도 부디 다음 주에 좀 좋은 내용 나왔으면 좋겠고 주가도 좀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 좀 많이 더운데 항상 건강하시고 응원 많이 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